김도윤은 74번째 생일 아침 조용한 아파트 베란다에 서 있었습니다. 겨울 햇살이 한강 위로 흘러내리고 멀리 떠 있는 배들이 희미하게 움직였지요. 휴대전화 알람 대신 들려오는 것은 새들의 지저귐과 보일러 돌아가는 소리뿐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숨을 고르며 강물 위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과 다름없는 얼굴이지만 마음 한켠에는 묘한 낯설미 있었습니다.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지? 조용한 한숨이 그의 입술을 스쳤습니다. 그제야 그는 지난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지요. 젊은 시절에 그는 늘 바쁘고 긴장된 사람이었습니다. 1990년대 서울 외곽의 신축 아파트 현장에서는 아침 일찍부터 밤 늦게까지 시끄러운 기계 소리와 콘크리트 냄새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항상 현장 책임자였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울릴 때마다 가족의 목소리보다는 거래처의 전화가 먼저였습니다. 아빠, 이번 운동회도 못 와요? 딸의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맴돕니다. 당시 그는 잠시 멈추어 생각했지만 이내 답했습니다. 다음에는 꼭 갈게. 걱정하지 마. 그 다음이라는 말은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출장과 야근, 상사의 요구와 회사의 압박이 이어지면서 그의 하루는 숫자로 쌓이는 성과와 바쁜 일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그때 자신이 가족을 위해 산다고 믿었지요. 통장 잔고가 늘어날수록 사랑도 커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가면 비어있는 식탁과 TV 속 혼자 있는 모습만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성격은 책임감 강하고 성실했습니다. 맡은 일은 끝까지 해내는 사람. 그러나 감정 표현은 서툴렀고 사랑을 말로 전하는 법은 잘 몰랐지요. 아내와의 대화도 대부분 회사 이야기였고 딸과 아들의 성적과 성취를 체크하는 일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볼 시간은 거의 없었습니다. 시간이 너무 빠르구나. 그는 다시 한번 한강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50년의 삶이 눈앞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건물들이 올라가고 상장은 책장에 쌓였지만 그보다 소중한 순간들은 스쳐 지나가 버렸습니다. 늦은 밤 그는 혼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성공과 돈은 남지만 함께할 시간은 남지 않는다. 이른 새벽 김도윤은 잠시 베란다 난간에 손을 올리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겨울 공기가 폐 깊숙이 스며드는 듯 했습니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라도 바꿔야겠다. 늦었지만 오늘부터라도. 그러면서도 마음 한쪽에는 긴장과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습관과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임을 알았지요.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대로 흘러보내면 후회만 쌓일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계획을 떠올렸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자신만의 속도로 삶을 다시 세우는 일. 그 순간 그는 과거의 자신과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젊은 시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머리는 검었고 체력과 열정은 넘쳤습니다. 그러나 경험과 지혜는 없었지요. 이제 그는 그 젊음을 가지고 있진 않았지만 대신 살아온 세월에서 얻은 교훈이 있었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그의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잔잔한 한강의 물결이 반짝이고 김도윤의 눈빛은 결의와 약간의 슬픔을 담고 있습니다. 그는 앞으로 펼쳐질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후회만이 아니라 작은 변화의 가능성, 그리고 그 가능성을 붙잡는 순간 그의 인생은 새로운 장을 맞이할 것입니다. 김도윤은 베란다 난간에 손을 올린 채 한강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음속에서 지난 50년의 시간이
빠르게 스쳐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성취, 가족과의 부재, 건강 문제가 뒤섞여 아픔이 되었지요. 그는 자신이 쌓아 올린 성취와 지금의 외로움 사이의 간극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었구나.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창밖에서 바람이 스치며 그의 말이 흩어졌지요. 그는 한동안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그는 현장에서 책임자로 일하며 수많은 건물을 세웠습니다. 상장은 책장에 쌓였고 이름 석자는 회사 내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과 맞바꾼 것은 가족과의 시간, 건강,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아내의 전화였습니다. 여보, 오늘도 혼자 있나요? 목소리에서 서운함과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응, 오늘은 그냥 쉬고 있어요. 그냥 쉬어? 늘 일만 생각하시지요. 말끝이 떨렸습니다. 김도윤은 가슴이 묵직하게 내려앉는 것을 느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은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 한쪽에는 죄책감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믿었지만 정작 그들은 함께하지 못한 아빠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잘한 건가 아니면 잘못한 건가? 스스로에게 질문했지만 명확한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그는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습니다.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딸이 활짝 웃던 모습, 아들이 생일 케이크를 들고 있는 장면, 가족여행에서 찍은 사진들이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마음이 뭉클했지요. 다 놓쳤구나.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진 속 사람들은 여전히 행복해 보였지만 그 행복 속에서 자신이 없다는 사실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김도윤은 변화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가족에게 조금이라도 다가가기로 했지요. 다음 날 아침 그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아빠 오늘 시간 있어? 아빠, 갑자기요? 오늘은 좀 바쁜데요. 괜찮아. 짧게라도 얼굴 보고 싶어서. 짧은 대화였지만 그의 마음은 조금 풀렸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오랜 세월 쌓인 거리와 서로의 삶,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딸은 여전히 바쁘고 아내는 말없이 눈빛만 보내는 날이 많았습니다. 건강도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이 하루를 제한했고 오래 걷거나 운동하는 것도 쉽지 않았지요. 그날 오후 그는 공원 벤치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젊은 부부, 아이들과 함께 뛰어노는 가족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묘한 그리움과 질투가 섞였습니다. 동시에 결심이 단단해졌습니다. 내가 바꿔야 한다. 더 늦기 전에. 그는 펜과 노트를 꺼내 계획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걸을 것, 매주 가족과 연락할 것, 시간을 정해 같이 식사할 것. 단순하지만 구체적인 목표였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한다. 작더라도 매일 실천할 거야. 밤이 깊어가고 창밖의 강물은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아직 불안과 두려움이 남아 있었지만 동시에 한 줄기 희망이 있었습니다. 변화는 쉽지 않겠지만 첫걸음을 뗀 순간부터 길은 열린다는 사실을 알았지요. 그의 눈빛은 결연했습니다. 다가올 날들은 과거와 달라야 한다는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작은 행동과 꾸준함이 남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신념.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길은 멀고 쉽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그날 밤 김도윤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내일은 더 잘해야지, 오늘보다 조금이라도. 카메라는 천천히 그의 손과 얼굴을 비추며
긴장과 결심이 뒤섞인 표정을 담았습니다. 바깥 세상은 고요했지만 그의 내면에서는 변화의 바람이 서서히 불고 있었습니다. 이로써 김도윤의 내적 갈등은 깊어졌습니다. 과거의 상실을 마주하고 지금의 한계를 체감하며 동시에 작은 희망과 결심을 품는 순간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다음 장에서는 그 결심을 현실로 옮기기 위한 구체적 행동과 도전이 펼쳐지게 됩니다. 김도윤은 늦은 오후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고 차가운 바람이 한강을 스치며 불어왔지요. 그는 담요를 어깨에 걸치고 앞에 놓인 노트와 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지난주부터 실천하기로 한 계획들을 적었지만 현실은 그의 마음처럼 순탄치 않았습니다. 오늘은 또 제대로 못했구나. 작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한 손으로 담요를 움켜쥐고 다른 손은 주머니 속에서 꼼지락거렸지요. 그는 걷기를 하겠다고 마음먹었지만 허리 통증 때문에 평소보다 절반만 움직일 수 있었고 딸에게 전화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짧은 대화만 나눴습니다. 집에 돌아와 주방에 서 있는 동안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내는 식탁에 앉아 조용히 신문을 읽고 있었고 말 한마디 건네기도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김도윤은 침묵 속에서 자신이 만들어낸 거리감을 절실히 느꼈지요. 여보, 오늘도 산책 안 가요? 아내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습니다. 아, 오늘은 그냥 몸이 좀 힘들어서요.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신문을 넘겼습니다. 손끝에 남은 떨림이 그를 찌르듯 느껴졌습니다. 그날 저녁 김도윤은 다시 사진첩을 펼쳤습니다. 사진 속 딸은 초등학생이었고 아들은 작은 책을 들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자신이 없었지요. 마음이 먹먹했지만 그는 사진을 덮으며 결심했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어.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장벽이었습니다. 건강은 그의 발목을 잡았고 가족과의 시간은 서로 다른 일상과 습관 때문에 쉽사리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달리 방법이 없는 듯 답답함에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침묵 속에서 자신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지요. 다음 날 아침 그는 근처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자원봉사 일은 그에게 작은 위안이 되었지만 오늘은 평소보다 더 무거운 마음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노인들의 인사에도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지요.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그는 한숨을 내쉬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모든 걸 바꿔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지? 그때 한 학생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아버지, 저 이 책 좀 도와주실래요? 손에는 어려운 수학 참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학생의 눈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호기심과 약간의 두려움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미소 지으며 말했다. 좋아요. 같이 보자. 책을 펼치고 문제를 하나씩 설명하며 그는 깨달았습니다. 작은 도움,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꾸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거창한 성취나 큰 계획이 아니더라도 하루하루의 실천이 삶의 균형을 만드는 시작이라는 느낌이 들었지요. 공원에서의 산책, 가족과의 짧은 전화, 학생과 나눈 작은 대화. 모든 것이 조각처럼 느껴졌지만 그 조각이 모이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직감했습니다. 허리와 무릎 통증, 바쁜 딸, 아내의 냉담함, 그 모든 현실이 여전히 그의 앞을 가로막고 있었지만 작은 희망의 단서는 이미 눈앞에 있었지요.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작게라도 시작하면 된다. 조금씩이라도. 손가락으로 노트의 첫 페이지를 두드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결심은 단단했지만 방법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어떻게 건강을 회복하고 가족과 거리를 좁히며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만들 수 있을까? 그 의문이 그의 머릿속을 채웠습니다. 카메라는 천천히 그의 손과 얼굴을 클로즈업합니다. 눈은 약간 붉어졌지만 결의와 희망이 섞인 표정입니다. 침묵 속에서 작은 몸짓 하나, 호흡 하나가 긴장과 기대감을 전달합니다. 시청자는 자연스레 묻게 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까? 김도윤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절망 속에서도 작은 단서를 발견한 순간 앞으로 펼쳐질 변화와 성장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습니다. 김도윤은 아침 햇살이 부드럽게 들어오는 거실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전날 침대에서 다짐한 작은 목표들을 떠올리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오늘은 조금 더 잘할 수 있어. 작은 다짐이었지만 그의 마음에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먼저 아내와의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주방에서 차를 준비하며 조심스레 말을 꺼냈지요. 여보, 어제는 내가 좀 힘들었어요. 오늘은 같이 아침 먹을래요? 아내는 잠시 멈추었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요. 같이 먹어요. 식탁에 앉아 김도윤은 지난 날의 미안함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그동안 너무 일만 했던 것 같아요. 미안해요. 아내는 그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답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이제라도 보여주니 충분히 고마워요. 간단한 아침 식사였지만 둘 사이에는 오래된 어색함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대화의 속도는 느리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에서 따뜻함이 스며 나왔습니다. 김도윤은 마음속 깊이 안도하며 생각했습니다. 작은 소통이 이렇게 큰 힘을 줄 줄은 몰랐구나. 그날 오후 그는 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딸, 오늘 저녁에 짧게라도 같이 산책할래요? 딸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답했습니다. 좋아요, 아빠. 저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었어요. 저녁 한강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김도윤은 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직장에서 힘든 일, 친구 관계, 공부 스트레스. 그는 조용히 듣고 때때로 조언을 건넸습니다. 힘들 땐 혼자 감당하려 하지 말고 꼭 말해. 나랑도 이야기해도 돼.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잠시 웃었습니다. 네, 아빠. 앞으로는 좀 더 자주 얘기할게요. 그날 산책 후 김도윤은 공원 벤치에 잠시 앉아 숨을 고르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작은 변화들이 모이니 마음에 희망의 불빛이 켜졌습니다. 건강 관리도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스트레칭과 가벼운 걷기를 실천하며 몸의 감각을 느꼈지요. 허리와 무릎이 여전히 아팠지만 매일 조금씩 나아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며칠 후 동네 도서관에서도 변화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져오면 그는 예전보다 더 차분하고 이해하기 쉽게 설명했습니다. 작은 칭찬과 격려가 아이들의 얼굴에 미소를 만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돼요. 김도윤은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천천히 해도 돼.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야. 이런 소소한 성취가 쌓이면서 김도윤의 마음은 조금씩 가벼워졌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성공과 따뜻한 소통이 그의 삶을 채웠지요. 아내와 딸과의 거리도 조금씩 좁혀지고 자신에게 주는 믿음도 자라났습니다. 주말 그는 가족과 함께 오래간만에 집 근처 산책로를 걸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해 잠시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는 시간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요. 딸은 그의 손을 잡고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아빠. 이제라도 같이 있어 주셔서 감사해요.
아내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덧붙였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조금씩 함께하면 되겠지요. 김도윤은 눈을 감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절망과 후회 속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제 삶의 중심이 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비록 하루하루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중요한 것은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희망이 싹트고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가 자라났지요. 카메라는 천천히 그의 손과 가족들의 손을 비추며 서로의 온기와 연결감을 담습니다. 표정에는 절제된 감정과 따뜻함, 조용한 기쁨이 섞여 있습니다. 화면 너머로 시청자는 느낍니다. 작은 소통과 꾸준한 노력만으로도 삶이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김도윤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작은 변화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은 몰랐어요. 앞으로도 계속해봐야지. 그날 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거의 상실과 아픔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사랑과 소통, 꾸준한 실천이 삶을 다시 살릴 수 있다는 확실한 희망을 발견한 순간이었습니다. 김도윤은 이른 아침 거실 창가에 서서 부드러운 햇살을 느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은 잔잔하게 반짝였고 바람이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는 지난주를 떠올렸습니다. 작은 산책, 가족과 나눈 짧은 대화, 도서관에서 아이들을 도운 시간. 그 모든 것이 그의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지요. 이렇게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서 다행이구나. 작게 혼잣말을 하며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날 아침 그는 아내와 함께 아침 식탁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국과 밥, 계란 반찬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여보, 이렇게 같이 앉아 아침을 먹으니 좋네요. 아내는 잠시 미소 지으며 답했습니다. 맞아요. 우리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함께하면 돼요. 말투는 담담했지만 눈빛에는 진심 어린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도윤은 마음속 깊이 안도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 그는 딸과 함께 근처 공원을 걸었습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고 직장인들은 바쁘게 출근하는 풍경 속에서 둘만의 소소한 시간이 흘렀지요. 딸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아빠, 지난번 얘기해 주셔서 고마워요. 저도 이제 좀 더 아빠와 얘기하고 싶어요. 김도윤은 잠시 멈추어 딸을 바라보며 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앞으로 매일 조금씩이라도 이야기하자. 말끝에 미소가 번지며 그간 쌓인 거리감이 조금씩 녹는 듯 했습니다. 그날 오후 김도윤은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아이들의 질문에 답했습니다. 할아버지, 이 문제 어떻게 풀어요? 그는 학생의 책을 펼치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천천히 생각하면 돼. 한번 해보자. 작은 칭찬과 격려가 아이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을 만들었지요. 그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쌓아온 경험과 시간은 이렇게 작은 도움 속에서도 가치가 있음을. 저녁이 되자 집에는 가족이 모였습니다. 오랜만에 다 함께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김도윤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내가 일만 하느라 가족과 함께하지 못했어요. 미안합니다. 아내와 딸, 아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라도 마음을 나누면 돼요. 딸이 덧붙였습니다. 아빠, 저도 감사해요. 아빠가 이렇게 노력해 주셔서. 식사 후 가족은 거실에 앉아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조용하지만 진솔한 대화가 흐르고 서로의 손을 잡는 순간 작은 온기가 퍼졌습니다. 김도윤은 마음속 깊이 안도하며 생각했습니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지금 이렇게라도 살아갈 수 있구나. 밤이 되어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지난 50년의 삶이 머릿속을 스쳤지만 이제는 후회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 수 있는 기쁨과 선택이 남아있음을 느꼈지요. 손끝으로 노트를 쓰며 다짐했습니다. 작게라도 매일 조금씩 오늘을 소중히 살아야지. 창밖으로 한강의 불빛이 반짝였고 김도윤의 얼굴에는 절제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과거의 상실과 아픔, 후회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사랑과 소통, 작은 실천 속에서 삶의 의미를 되찾았습니다. 하루하루의 작은 걸음이 모여 가족과 자신 모두를 따뜻하게 만드는 힘이 되었지요. 그는 잠시 눈을 감고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중요한 건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거니까. 카메라는 천천히 그의 손, 가족의 손을 비추며 온기와 연결감을 담습니다. 표정에는 절제된 감정과 따뜻한 안정감, 미래를 향한 희망이 섞여 있습니다. 화면 너머로 시청자는 느낍니다. 작은 변화와 꾸준한 노력, 그리고 마음을 열고 소통하는 것만으로도 삶은 다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김도윤은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오늘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이다. 내일은 더 따뜻하게, 더 진솔하게 살아야지.